조직을 떠나면 왜 자기다움이 중요할까요? 후반기의 삶에는 잘 깔려진 레일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규칙과 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규칙과 평가가 사라지면 우리 내부의 나침반을 꺼내야만 합니다. 오늘은 자기다움의 철학을 통해 진정성이 어떻게 삶을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지를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생애 설계에서의 자기다움. 이 글의 일부를 가지고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나답게 산다, 자기다움. 요즘 진짜 많이 듣는 말인데요. 근데 막상 그게 정확히 뭐지? 하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특히 인생의 어떤 새로운 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왜 이 자기다움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 통해서 그 핵심 통찰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그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자기다움은 그냥 뭐랄까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주변의 기대치 이런 거 말고요. 내 안의 목소리, 그러니까 나만의 가치, 또 강점, 그리고 고유한 삶의 리듬을 따르는 것.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진정성으로서의 자기다움이 과연 뭔지, 또 왜 특히 인생 후반기에 그 중요성이 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발견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까지 함께 좀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같은 게 좀 희미해지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에서요.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내부의 나침반으로 정의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은 역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겠죠? 내가 진짜 뭘 원하고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또 어떤 것에 분노하고 두려워하는지, 이런 걸 외면하지 않고 딱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감정과 욕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 이걸 강조해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진정성이 어떻게 보면 좀 메마른 일상에 의미를 다시 주고 삶의 에너지를 다시 샘솟게 하는지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맞아요.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딱 정의해 주니까 뭔가 훨씬 명확해지는 느낌이에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공 공식이라든지, 이 나이엔 이래야 해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요. 내 안에서 중요하다고 외치는 가치, 또 내가 잘하고 즐거워하는 강점, 그리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에너지 흐름, 그러니까 나만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 이 자료는 바로 이걸 자기다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함, 이게 핵심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우리는 종종 사회나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서 스스로를 좀 속이거나 아니면 불편한 감정들을 그냥 외면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는 바로 그 솔직함,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나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어떤 소음 대신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힘, 다시 말해 주체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는 그런 변화를 겪는 인생 후반기에 이 자기다움이 더욱 절실해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참 현실적으로 와닿는데 이전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외부 지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의 목표라던가 상사의 지시, 자녀 양육 같은 거. 그런 잘 깔려있던 레일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갑자기 뭔가 넓은 광야에 홀로 선 느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매일 출근하던 직장, 또 매달 받던 월급, 명함에 적힌 직함 같은 그런 외부 기준이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요. 많은 분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 앞에서 좀 막막함을 느끼기 쉽죠. 이 자료는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외부에서 오는 어떤 새로운 지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길을 밝혀주는 내부의 나침반,
바로 자기다움이라고 역설하는 겁니다. 그 내부 나침반이라는 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자신의 가치나 강점, 또 리듬에 대한 이해, 즉 자기다움이 명확할수록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까 어떤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과 실제 행동이 딱 일치할 때 우리는 내면의 만족감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스스로 책임질 때 오는 그 충만감, 그게 바로 자기다움이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나침반 없이 여전히 남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고 했으면 당장은 안정감을 느낄지 몰라도 결국 깊은 공허함,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어요. 마치 사이즈도 디자인도 안 맞는 남의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불편함이 계속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그런데 자기답게 산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내 멋대로 산다, 또는 내 이익만 챙긴다, 이런 식으로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고요. 이 자료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자료도 그 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자기다움과 이기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명확하게 알수록 좀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진짜 강점, 그러니까 남들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잘 알수록 남에게 더 잘 기여할 수 있다고요? 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보죠. 제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봅시다. 이건 저 자신에게 솔직해짐으로써 발견한 자기다움의 일부잖아요. 그럼 이 강점을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거나 멘토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료는 이런 식으로 진정한 자기다움이 발현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해요. 즉, 나다움과 더불어 사는 삶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기심이라는 오해를 완전히 뒤집는 관점이네요.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관계, 또 기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 어떻게 하면 내 안의 그 자기다움, 그 소중한 내부 나침반을 좀 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다듬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혜미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질문 3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가치에 대한 겁니다. 내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 5가지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 자료가 강조하는 특별한 점은요, 사랑, 성장, 자유, 이런 추상적인 단어 목록 만드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각각의 가치를 실제로 내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건이나 순간을 최소 2가지씩 떠올려 보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이 중요한 가치라면 그냥 성장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요, 작년에 새로운 업무 기술 배우려고 야간 수업 들이면서 뿌듯했던 경험이라던가 까다로운 고객 불만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팀원들에게 인정받았던 순간처럼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기록해보는 거죠. 네, 이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추상적인 가치 단어는 누구나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시킬 때 비로소 그 가치는 그냥 피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나의 일부, 즉 살아있는 가치가 됩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훨씬 더 깊고 진정성 있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주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가치를 경험으로 구체화하는 것. 네. 자, 그럼 2번째 질문은 강점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몰입했었나? 이른바 플로우,
상태라고 하죠.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때로는 뭐 힘든 줄도 모르면서 즐겁게 집중했던 경험들, 그런 걸 떠올려 보라는 거죠. 맞습니다. 플로우는 그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개인이 자신의 기술 수준하고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히 맞아떨어질 때 경험하는 최적의 몰입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 플로우 경험을 단서 삼아서 자신의 숨겨진 강점이나 타고난 재능 혹은 깊은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 영역을 발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그림을 그릴 때든 코딩을 할 때든 정원을 가꾸거나 복잡한 요리를 할 때든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줄 때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시간 순삭을 경험했는지를 되짚어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리듬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생기는가? 이게 사람마다 에너지가 막 샘솟는 시간대나 환경, 또 필요한 자극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 혼자 조용히 집중할 때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오후에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눌 때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또 누구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해야 재충전되지만 다른 누구는 오히려 활기찬 도시의 소음 속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이 자료는 일, 관계, 학습, 휴식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에너지 수준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보라고 권합니다. 내가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또 시각, 청각, 운동 감각 중에 어떤 자극에 더 민감한지 등등 자신만의 고유한 생체 리듬과 에너지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최적의 리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내가 이렇구나 하고 아는 것 이상으로요. 그게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리듬에 맞지 않는 환경이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의도와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지치고 소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내 리듬을 존중하고 그에 맞춰서 일과 휴식, 관계 맺기 등을 조절하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만족감과 활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료는 이 세 가지 질문, 즉 가치, 강점, 리듬을 통해 얻은 통찰들이 바로 내부 나침반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자기 성찰 도구들이네요. 가치, 강점, 리듬.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탐색해도 나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찰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정성 감사장이라는 이름인데 뭔가 좀 거창해 보이지만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해요. 매일 잠들기 전에 딱 5분, 그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날 하루 동안 내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 안의 목소리, 즉 나의 가치나 진심에 충실했던 선택, 이걸 딱 한 가지만 떠올려서 적는 겁니다. 정말 사소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피곤했지만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쉬기로 결정했다. 라던가 아니면 회의 중에 용기를 내서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다.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몸의 느낌, 예를 들면 어깨가 가벼워졌다, 심장이 뛰었다, 또 감정, 편안함, 뿌듯함, 해방감 같은 거요. 그리고 결과, 다음날 컨디션이 좋았다거나 내 의견이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같이 이걸 각각 한 줄씩 덧붙여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네,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렇게 매일 자신의 진정성 있는 선택과 그 결과를 의식적으로 기록하는 작은 습관이 한 3주 정도만 쌓여도 그 기록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치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또 선들이 모여서 그림이 되는 것처럼요.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요, 꾸준히 기록하다 보니까 유독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선택을 했을 때 뿌듯함과 활력을 느낀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지식을 나누는 선택을 했을 때 보람과 어떤 연결감을 느낀다는 패턴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마음의 평화와 에너지를 얻는다는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신만의 고유한 진정성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구나. 나에게는 이런 환경과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앞으로 비싼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진정성 있는 선택인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망설임이나 후회는 줄어들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내부의 나침반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단 몇 분의 성찰이 쌓여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진정성 감사장은 정말 주목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만 해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부 나침반을 다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자기다움을 관계 속에서도 발휘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만 나답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다움을 지키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소통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다움이 어떤 고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관점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특히 3가지 핵심적인 관계 기술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경계 설정, 바운더리 세팅입니다. 경계 설정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좀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이걸 상대방에게 어떤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나 전달법, I 메시지의 사용입니다. 주어를 너, you가 아닌 나, I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계속 약속 시간에 늦을 때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비난하는 대신에요. 네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는 기다리면서 내 시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는 느낌 대신에 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건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의 진정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관계를 존중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술은 뭔가요? 두 번째는 상호 윈윈 관계 설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그런 불균형한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조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강점 찾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나의 강점이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강점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그런 긍정적인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구조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윈윈 관계 설계. 예를 들면 저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고 제 친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탁월하다면 함께 프로젝트를 할 때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또는 저는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는 것을 잘하고 동료는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윈윈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각자의 자기다움을 더욱 건강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커뮤니티 선택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나의 가치, 생각, 또 지향점과 결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속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처럼 그냥 주어진 관계 외에도요. 내가 직접 선택한 커뮤니티, 예를 들면 취미 동호회라던가 학습 스터디 그룹, 봉사단체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환경에서는 억지로 나를 포장하거나 숨길 필요 없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지지적인 환경이 왜 중요할까요? 관계라는 게 때로는 나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다움을 더욱 꽃피우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용기를 내서 나다운 선택을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거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결국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통찰을 이 자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다움은 결코 고립된 썸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생애 설계에서의 자기다움이라는 소중한 자료를 통해서요. 자기다움이란 결국 진정성, 즉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가치, 강점, 리듬에 따라 솔직하게 살아가는 태도임을 깊이 있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 사회적 역할이나 외부 지침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 내부의 나침반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이 나침반을 발견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3가지 질문, 가치, 강점, 리듬, 그리고 꾸준한 실천법인 진정성 감사장 쓰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기술로서 경계 설정, 윈윈 관계 설계, 지지적 커뮤니티 선택의 중요성까지 짚어봤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면 끝나는 그런 여행이라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엔 가깝습니다. 이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완벽하게 나다운 모습에 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솔직해지려는 노력, 그리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는 매일의 시도입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자료의 통찰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성을 더욱 깊이 탐색하고 실제 삶에 용기 있게 적용해 나가는데 의미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만약 여러분이 어렵게 찾고 용기를 내어 표현하기 시작한 여러분의 자기다움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저항이나 오해에 부딪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진정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 또한 건강하게 유율해 나갈 수 있는 당신만의 지혜로운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회사의 직함, 사회적 지위, 타인의 기대가 때로는 나의 기준보다 앞서 자리 잡곤 했습니다. 그리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회적 소속을 잃고 인생의 전환기에 서게 되면 묻게 됩니다.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삶을 진정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자기계발의 구호가 아니라 인생 이막을 살아내기 위한 핵심 도구이자 흔들림 없는 나침반입니다. 자기다움은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근육이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다움은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가치에 기반한 삶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길 위에서 타인에게도 선명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행복한 여정을 기원합니다.